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이상덕 지음, 비타북스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코골이를 다스리는 비결. 잠자면서 밥은 못 먹어도 운전은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서쪽으로 180km 떨어진 오카야마시의 기차역. 시속 270km로 달리던 신칸센 열차가 역을 100m 앞두고 급정거했다. 깜짝 놀란 역무원이 운전석으로 달려갔더니 기관사는 열차가 멈춘 것도 모르고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다. 당시 열차는 기관사가 자고 있는 8분 동안 26km를 달리다 자동 제어 장치 덕에 급정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비상장치가 작동해 열차가 멈췄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기관사는 열차가 멈춘 뒤 역무원이 깨울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조사해보니 기관사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였다. 전날 밤 충분한 시간 동안 잤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 2003년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졌고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철도 기관사의 수면장애를 교통안전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난다.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다가 1차 사고를 낸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이어 앞차를 들이받아 2차, 3차 사고가 난다. 시내버스나 화물차가 졸음운전 사고를 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졸음운전 사고는 안타깝게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졸음운전 사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수면 부족이 원인이고 수면이 부족한 원인에는 수면 장애가 있다. 특히 수면 장애 중에서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자신이 수면 장애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잤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면 7, 8시간 잠을 자도 실제로 깊은 잠, 즉 숙면에 이르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다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형편없다.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는 얼마나 숙면을 취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8시간 동안 잠을 자도 실제로는 4시간 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버스, 화물차 운전자나 열차 기관사만 위험할까?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면 운전 중 깜빡 졸아서 위험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면서 밥은 못 먹어도 운전은 한다는 말이 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정확한 통계가 집계된 바 없지만 수면장애로 인한 졸음 때문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야뇨증, 불면증, 치매, 암의 위험만 높이는 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인다. 수면 무호흡증의 합병증은 장기간 누적된 뒤에야 나타나는 데 비해 안전사고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나를 위해서도 치료해야 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야 한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행동요법과 양압호흡기, 구강내 장치, 수술 등 4가지가 있으며 코막힘이 심하면 이것부터 치료해야 한다. 행동요법은 병원에 가지 않고 환자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하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장애는 의사와 병원의 치료에 환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가장 치료 효과가 크다. 의료진만 할 수 있는 치료가 있고 환자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는 치료도 있다. 만성 코질환과 마찬가지로 환자와 의사가 2인 삼각경기를 하듯 함께 노력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체중 감량. 비만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요인이다. 체중이 늘어나면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나오고 얼굴에 살이 붙을 뿐만 아니라
기도 주변에도 지방이 쌓여 기도의 내부 직경이 좁아진다. 이렇게 숨길이 좁아지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이 부족하면 낮에 무기력하고 졸려서 신체 활동량이 줄고 에너지 소비도 감소한다. 많이 움직여야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피곤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니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폭식하게 되고 당연히 체중은 더욱 증가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정말 식욕이 증가할까? 잠을 못 자서 에너지 소비가 줄면 배도 고프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다. 식욕은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고 렙틴은 식욕을 억제한다. 위에 음식물이 없어서 텅 비면 위에서 그렐린을 만들어 뇌로 보내고 그렐린의 신호를 받은 뇌는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는 렙틴의 분비가 늘어나 뇌에서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렐린과 렙틴은 수면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루에 4시간 잔 사람은 10시간 잔 사람보다 그렐린 혈중 농도가 28%나 높아지고 렙틴의 혈중 농도는 18% 낮아졌다. 잠을 적게 잘수록 그렐린은 늘어나고 렙틴은 줄어 식욕이 증가하니 살이 더 쉽게 찐다. 비만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이렇게 단단한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살이 찌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고 이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살이 더 찐다. 하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언제든 새로운 선순환이 시작되는 법이다. 살을 빼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줄어 수면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잘 자면 식욕이 줄어 체중 감량이 더 쉬워진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이상적인 목표 체질량 지수는 25 이하다. 키가 175cm라면 몸무게 76kg 이하, 165cm라면 68kg 이하를 목표로 삼아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 이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얻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이 목표가 까마득해 보이는 환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기준까지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므로 미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진 말자.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비만이라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이 10에서 15%만 감소해도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특히 수면 무호흡이 경증이면서 비만인 경우에는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질 수 있다. 꿀잠 자세와 베개 선택법. 옆에서 자는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 때 어깨를 살짝 건드려서 자세를 바꾸게 하면 잠시나마 코골이 소리가 줄어든다. 그만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통 반듯하게 잔다고 하는 자세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서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편 자세다. 하지만 이런 앙와위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좋지 않다. 이런 자세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턱이나 혀뿌리가 목 뒤쪽으로 이동하고 목젖이 처져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심해진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자는 것이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은 상관없다. 옆으로 누워 잔다고 해서 몸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모로 누우면 어깨가 아파서 오래 있기 힘들다. 바닥과 등이 이루는 각도가 30도 이상 될 정도로만 몸을 세워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어깨와 등, 허리 아래 긴 쿠션을 받치거나 얇은 이불을 적당히 접거나 말아서 받치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베개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베었을 때 목이 6cm 정도 들리는 것이 좋다. 어깨 역시 2cm 정도 들리면 자는 동안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양압호흡기 치료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양압기를 사용할 때 옆으로 누우면 바로 누웠을 때보다 약한 공기압으로도 기도가 열린다.
양압기의 공기 압력이 세면 적응하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옆으로 누우면 상대적으로 약한 압력으로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금연과 금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멀리해야 할 것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술과 담배다. 앞서 코 건강에 술과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잠을 잘 때도 술과 담배의 악영향은 계속된다. 술을 마시고 나면 코를 골지 않는 사람도 코를 골고 코를 골던 사람은 코골이 소리가 유난히 더 커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돼 코와 목에 점막이 부으면서 숨길이 좁아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된다. 비강의 점막과 목의 점막이 부으면 숨 쉴 때 공기 저항이 세져 코골이 소리가 커지고 상기도 폐쇄가 더 잘 일어난다. 둘째, 술을 마시면 뇌의 호흡 중추가 둔해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된다. 호흡 중추는 우리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숨 쉴 수 있도록 호흡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숨 쉬는 통로가 좁아지면 호흡 중추는 호흡과 관련된 근육에 힘을 줘서 숨길을 넓혀 원활하게 숨쉬게 한다. 그런데 알코올은 호흡 중추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쉽게 설명하면 호흡 중추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둔해진다. 숨길이 좁아져 숨쉬기 힘들어지면 호흡 중추가 명령을 내려 호흡에 필요한 근육을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호흡 중추가 이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코골이 소리가 커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난다. 실제로 자기 전에 술을 안 마신 날과 마신 날을 비교해봤더니 안 마신 날에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평균 2.9회였던 사람이 술을 마신 날에는 7.8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평소보다 떨어진다. 잠든 후 80에서 160분 사이에 가장 많이 저하되며 이는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 역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 흡연은 상기도와 폐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데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직접적인 원인 부위인 상기도 염증이 심각해져 비강이나 목 등이 좁아진다. 담배에 포함된 대표적 유독물질인 니코틴은 만성 불면증과도 관련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총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며 잠을 자다가 더 자주 깬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에는 불면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담배로 인해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깨면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된다. 이처럼 술과 담배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면 악영향이 더 커진다. 하루라도 빨리 금주 금연해야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다. 코골이 병원 치료.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 양압호흡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든 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 바로 양압호흡기다. 게다가 이 치료법은 시작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폐쇄성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 꼽힌다. 양압기를 처음 접하는 환자는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달듯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야 한다는 점에 놀란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써야 하나, 혹시 평생 써야 하나 하는 생각에 엄두를 못 내기도 한다. 하지만 양압기에 적응되면 밤에 깨지 않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며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고 하루 종일 쌩쌩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새로 태어난 듯하다고까지 표현한다. 잠자는 동안 양압기로 기도에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으면 막힌 기도가 뚫리면서 기도의 단면적이 넓어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마치 공기로 부목을 댄 것처럼 기도가 넓어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도의 단면적과 최적은 물론
폐 용적까지 증가한다. 양압기는 주기기와 마스크, 그리고 주기기와 마스크를 연결하는 호스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주기기는 양압기의 핵심 기기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 압력을 생성하는 펌프, 공기에 적정한 습기를 더하는 가습기, 공기 흐름의 저항을 측정하는 센서, 호흡 및 공기 압력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양압기는 모터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여 압력을 생성하고 가습기로 습도를 맞춘 뒤 공기를 공급한다. 양압기는 내쉬는 숨에는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 들이쉬는 숨에만 공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한다. 양압기를 사용한 날과 사용 시간, 양압기의 압력, 환자의 무호흡과 저호흡 횟수 등이 자동으로 기록돼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마스크는 얼굴에 직접 닿는 부위로 코를 덮지 않고 콧구멍이 연결되는 콧구멍형, 코를 덮는 코형, 코와 입을 덮는 안면형 세 가지가 있다. 콧구멍형은 얼굴에 닿는 부위가 가장 작아서 답답함이나 불편함이 적은 대신 잘 때 머리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벗겨질 수 있다. 안면형은 가장 커서 착용 시 상대적으로 불편하지만 그 효과가 강력해서 코막힘이 심해 입으로 숨쉬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마스크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날숨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환기 밸브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들숨에 이산화탄소를 재흡입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양압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하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받아야 한다. 또한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가 있어서 일정 기준 이상 사용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양압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숨쉬기 편안한 공기 압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면다원 검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면서 양압기의 압력이 얼마일 때 가장 호흡이 편안해지는지 확인한다. 이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양압기로 숨 쉬는데 가장 편안한 압력을 설정했더라도 평생 이 압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체중이 변하거나 새로운 코질환이 생기거나 있던 코질환이 치료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적정 압력도 달라진다.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변할 수도 있고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양압기의 주장치에 있는 저장장치를 가지고 수면센터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적정 압력을 조정해야 한다. 아래턱에 문제가 있을 때 시도하는 구강내 장치. 양압기가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면 구강내 장치는 아래턱이나 혀뿌리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턱이 작거나 턱이 목 뒤쪽으로 후퇴해 있거나 혀뿌리가 커서 기도가 좁아졌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래턱의 위치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넓히기 때문에 하악 전방 이동 장치라고도 부른다. 다만 수면 무호흡증이 중증일 때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할 때 제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구강내 장치는 격투기나 아이스하키 등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가 경기할 때 착용하는 마우스피스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위턱과 아래턱에 끼우는 마우스피스 모양의 본체와 아래 위 본체를 연결하고 본체의 위치를 조정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의 연결 장치를 조정해 아래턱을 앞으로 당기는데 보통 3에서 5mm 정도 이동시킨다. 최대 7mm까지 이동시킬 수 있으나 아래턱을 많이 당길수록 턱관절의 통증이 커지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 구강내 장치는 환자의 치아본을 떠서 맞춤형으로 제작한다. 구강내 장치를 사용하면서 증상 개선 정도와 사용감 등을 고려해 아래턱의 이동 범위를 조금씩 조정한다. 구강내 장치는 양압기에 비해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사용과 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턱관절이나 치아, 잇몸 통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양압기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다. 수술로 치료하는 환자는 따로 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아주 심한 환자는 수술해서라도 꼭 고쳐달라고 간청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씻은 듯 나아서 조용하게 단잠을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코골이 수술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수술이 아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기도 내부나 편도 비대 등 특정 부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때 수술로 치료한다. 쉽게 말해 기도 주변의 구조물, 즉 연구개나 편도, 혀뿌리 등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도가 막힐 때 한다. 또한 환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뒤 기도가 넓어지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확실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될 때만 수술한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코골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수면 다원 검사와 상기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모두 받은 환자 중에서 대략 30% 정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야 재발하지 않는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폐쇄 부위는 연구개다. 연구개는 입천장 안쪽의 말랑말랑한 부위로 연구개 수술은 레이저나 고주파로 연구개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연구개의 근육을 당겨서 기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구개 폐쇄 다음으로 많은 것은 편도와 혀뿌리 폐쇄다. 편도는 입을 벌렸을 때 목젖 양쪽에 도톰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혀뿌리는 혀의 가장 안쪽 부분으로 후두까지 길고 넓게 뻗어 있다. 편도와 혀뿌리 폐쇄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대개 연구개 폐쇄와 함께 발견되는데 남성은 편도 폐쇄가, 여성은 혀뿌리 폐쇄가 상대적으로 흔하다. 편도나 혀뿌리가 비대하면 코블레이터라고 하는 저온 고주파 기기로 편도를 절제하거나 혀뿌리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한다. 이처럼 코골이 수술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폐쇄 원인에 따라 수술 부위와 방법이 다르다.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한 후에는 기도의 단면적이 넓어지면서 숨쉬는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증상이 개선된다. 하지만 코골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 환자의 체형이나 코 질환, 생활 습관, 수면 자세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만이라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코막힘이 있으면 이를 치료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수면 자세를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코골이를 다스리는 비결. 잠자면서 밥은 못 먹어도 운전은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서쪽으로 180km 떨어진 오카야마시의 기차역. 시속 270km로 달리던 신칸센 열차가 역을 100m 앞두고 급정거했다. 깜짝 놀란 역무원이 운전석으로 달려갔더니 기관사는 열차가 멈춘 것도 모르고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다. 당시 열차는 기관사가 자고 있는 8분 동안 26km를 달리다 자동 제어 장치 덕에 급정거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비상장치가 작동해 열차가 멈췄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기관사는 열차가 멈춘 뒤 역무원이 깨울 때까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조사해보니 기관사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였다. 전날 밤 충분한 시간 동안 잤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다. 2003년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졌고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철도 기관사의 수면 장애를 교통안전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난다.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다가 1차 사고를 낸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이어 앞차를 들이받아 2차, 3차 사고가 난다.
시내버스나 화물차가 졸음운전 사고를 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졸음운전 사고는 안타깝게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졸음운전 사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수면 부족이 원인이고 수면이 부족한 원인에는 수면 장애가 있다. 특히 수면 장애 중에서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자신이 수면 장애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잤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면 7, 8시간 잠을 자도 실제로 깊은 잠, 즉 숙면에 이르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다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형편없다. 단순히 몇 시간 잤느냐보다는 얼마나 숙면을 취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8시간 동안 잠을 자도 실제로는 4시간 잔 것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버스, 화물차 운전자나 열차 기관사만 위험할까?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면 운전 중 깜빡 졸아서 위험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면서 밥은 못 먹어도 운전은 한다는 말이 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정확한 통계가 집계된 바 없지만 수면장애로 인한 졸음 때문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야뇨증, 불면증, 치매, 암의 위험만 높이는 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인다. 수면 무호흡증의 합병증은 장기간 누적된 뒤에야 나타나는 데 비해 안전사고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나를 위해서도 치료해야 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야 한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행동요법과 양압호흡기, 구강내 장치, 수술 등 4가지가 있으며 코막힘이 심하면 이것부터 치료해야 한다. 행동요법은 병원에 가지 않고 환자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어떤 치료 방법을 택하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장애는 의사와 병원의 치료에 환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가장 치료 효과가 크다. 의료진만 할 수 있는 치료가 있고 환자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는 치료도 있다. 만성 코질환과 마찬가지로 환자와 의사가 2인 삼각경기를 하듯 함께 노력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체중 감량. 비만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요인이다. 체중이 늘어나면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나오고 얼굴에 살이 붙을 뿐만 아니라 기도 주변에도 지방이 쌓여 기도의 내부 직경이 좁아진다. 이렇게 숨길이 좁아지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이 부족하면 낮에 무기력하고 졸려서 신체 활동량이 줄고 에너지 소비도 감소한다. 많이 움직여야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피곤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니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폭식하게 되고 당연히 체중은 더욱 증가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정말 식욕이 증가할까? 잠을 못 자서 에너지 소비가 줄면 배도 고프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다. 식욕은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고 렙틴은 식욕을 억제한다. 위에 음식물이 없어서 텅 비면 위에서 그렐린을 만들어 뇌로 보내고 그렐린의 신호를 받은 뇌는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이제는 렙틴의 분비가 늘어나 뇌에서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렐린과 렙틴은 수면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루에 4시간 잔 사람은 10시간 잔 사람보다 그렐린 혈중 농도가 28%나 높아지고 렙틴의 혈중 농도는 18% 낮아졌다. 잠을 적게 잘수록 그렐린은 늘어나고 렙틴은 줄어 식욕이 증가하니 살이 더 쉽게 찐다. 비만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이렇게 단단한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 살이 찌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고
이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살이 더 찐다. 하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언제든 새로운 선순환이 시작되는 법이다. 살을 빼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줄어 수면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잘 자면 식욕이 줄어 체중 감량이 더 쉬워진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이상적인 목표 체질량 지수는 25 이하다. 키가 175cm라면 몸무게 76kg 이하, 165cm라면 68kg 이하를 목표로 삼아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 이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용기를 얻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이 목표가 까마득해 보이는 환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기준까지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므로 미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진 말자.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비만이라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이 10에서 15%만 감소해도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특히 수면 무호흡이 경증이면서 비만인 경우에는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수면 무호흡증이 사라질 수 있다. 꿀잠 자세와 베개 선택법. 옆에서 자는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 때 어깨를 살짝 건드려서 자세를 바꾸게 하면 잠시나마 코골이 소리가 줄어든다. 그만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통 반듯하게 잔다고 하는 자세는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서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편 자세다. 하지만 이런 앙와위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좋지 않다. 이런 자세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턱이나 혀뿌리가 목 뒤쪽으로 이동하고 목젖이 처져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심해진다.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자는 것이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은 상관없다. 옆으로 누워 잔다고 해서 몸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모로 누우면 어깨가 아파서 오래 있기 힘들다. 바닥과 등이 이루는 각도가 30도 이상 될 정도로만 몸을 세워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어깨와 등, 허리 아래 긴 쿠션을 받치거나 얇은 이불을 적당히 접거나 말아서 받치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베개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베었을 때 목이 6cm 정도 들리는 것이 좋다. 어깨 역시 2cm 정도 들리면 자는 동안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양압호흡기 치료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양압기를 사용할 때 옆으로 누우면 바로 누웠을 때보다 약한 공기압으로도 기도가 열린다. 양압기의 공기 압력이 세면 적응하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옆으로 누우면 상대적으로 약한 압력으로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금연과 금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멀리해야 할 것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술과 담배다. 앞서 코 건강에 술과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잠을 잘 때도 술과 담배의 악영향은 계속된다. 술을 마시고 나면 코를 골지 않는 사람도 코를 골고 코를 골던 사람은 코골이 소리가 유난히 더 커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돼 코와 목에 점막이 부으면서 숨길이 좁아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된다. 비강의 점막과 목의 점막이 부으면 숨 쉴 때 공기 저항이 세져 코골이 소리가 커지고 상기도 폐쇄가 더 잘 일어난다. 둘째, 술을 마시면 뇌의 호흡 중추가 둔해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된다. 호흡 중추는 우리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숨 쉴 수 있도록 호흡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숨쉬는 통로가 좁아지면 호흡 중추는 호흡과 관련된 근육에 힘을 줘서 숨길을 넓혀 원활하게 숨쉬게 한다. 그런데 알코올은 호흡 중추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쉽게 설명하면 호흡 중추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둔해진다. 숨길이 좁아져 숨쉬기 힘들어지면 호흡 중추가 명령을 내려 호흡에 필요한 근육을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호흡 중추가 이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코골이 소리가 커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더 자주, 더 길게 나타난다. 실제로 자기 전에 술을 안 마신 날과 마신 날을 비교해 봤더니 안 마신 날에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평균 2.9회였던 사람이 술을 마신 날에는 7.8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평소보다 떨어진다. 잠든 후 80에서 160분 사이에 가장 많이 저하되며 이는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의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 역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 흡연은 상기도와 폐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데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직접적인 원인 부위인 상기도 염증이 심각해져 비강이나 목 등이 좁아진다. 담배에 포함된 대표적 유독물질인 니코틴은 만성 불면증과도 관련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총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며 잠을 자다가 더 자주 깬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 중에는 불면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담배로 인해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깨면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된다. 이처럼 술과 담배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면 악영향이 더 커진다. 하루라도 빨리 금주 금연해야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다. 코골이 병원 치료.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 양압호흡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든 간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 바로 양압호흡기다. 게다가 이 치료법은 시작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폐쇄성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 꼽힌다. 양압기를 처음 접하는 환자는 중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달듯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야 한다는 점에 놀란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써야 하나, 혹시 평생 써야 하나 하는 생각에 엄두를 못 내기도 한다. 하지만 양압기에 적응되면 밤에 깨지 않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며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고 하루 종일 쌩쌩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새로 태어난 듯하다고까지 표현한다. 잠자는 동안 양압기로 기도에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으면 막힌 기도가 뚫리면서 기도의 단면적이 넓어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마치 공기로 부목을 댄 것처럼 기도가 넓어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도의 단면적과 최적은 물론 폐 용적까지 증가한다. 양압기는 주기기와 마스크, 그리고 주기기와 마스크를 연결하는 호스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주기기는 양압기의 핵심 기기로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 압력을 생성하는 펌프, 공기에 적정한 습기를 더하는 가습기, 공기 흐름의 저항을 측정하는 센서, 호흡 및 공기 압력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양압기는 모터를 통해 공기를 빨아들여 압력을 생성하고 가습기로 습도를 맞춘 뒤 공기를 공급한다. 양압기는 내쉬는 숨에는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 들이쉬는 숨에만 공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한다. 양압기를 사용한 날과 사용 시간, 양압기의 압력, 환자의 무호흡과 저호흡 횟수 등이 자동으로 기록돼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마스크는 얼굴에 직접 닿는 부위로 코를 덮지 않고 콧구멍이 연결되는 콧구멍형, 코를 덮는 코형, 코와 입을 덮는 안면형 세 가지가 있다. 콧구멍형은 얼굴에 닿는 부위가 가장 작아서 답답함이나 불편함이 적은 대신 잘 때 머리나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벗겨질 수 있다. 안면형은 가장 커서 착용 시 상대적으로 불편하지만 그 효과가 강력해서 코막힘이 심해 입으로 숨쉬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마스크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날숨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환기 밸브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들숨에 이산화탄소를 재흡입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양압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를 하고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받아야 한다. 또한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가 있어서 일정 기준 이상 사용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양압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숨쉬기 편안한 공기 압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면다원 검사가 한 번 더 필요하다. 양압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면서 양압기의 압력이 얼마일 때 가장 호흡이 편안해지는지 확인한다. 이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양압기로 숨 쉬는데 가장 편안한 압력을 설정했더라도 평생 이 압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체중이 변하거나 새로운 코질환이 생기거나 있던 코질환이 치료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적정 압력도 달라진다.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변할 수도 있고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양압기의 주장치에 있는 저장 장치를 가지고 수면센터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적정 압력을 조정해야 한다. 아래턱에 문제가 있을 때 시도하는 구강내 장치. 양압기가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면 구강내 장치는 아래턱이나 혀뿌리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턱이 작거나 턱이 목 뒤쪽으로 후퇴해 있거나 혀뿌리가 커서 기도가 좁아졌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래턱의 위치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넓히기 때문에 하악 전방 이동 장치라고도 부른다. 다만 수면 무호흡증이 중증일 때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할 때 제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구강내 장치는 격투기나 아이스하키 등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가 경기할 때 착용하는 마우스피스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위턱과 아래턱에 끼우는 마우스피스 모양의 본체와 아래 위 본체를 연결하고 본체의 위치를 조정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의 연결 장치를 조정해 아래턱을 앞으로 당기는데 보통 3에서 5mm 정도 이동시킨다. 최대 7mm까지 이동시킬 수 있으나 아래턱을 많이 당길수록 턱관절의 통증이 커지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 구강내 장치는 환자의 치아본을 떠서 맞춤형으로 제작한다. 구강내 장치를 사용하면서 증상 개선 정도와 사용감 등을 고려해 아래턱의 이동 범위를 조금씩 조정한다. 구강내 장치는 양압기에 비해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사용과 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턱관절이나 치아, 잇몸 통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양압기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다. 수술로 치료하는 환자는 따로 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아주 심한 환자는 수술해서라도 꼭 고쳐달라고 간청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씻은 듯 나아서 조용하게 단잠을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코골이 수술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수술이 아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기도 내부나 편도 비대 등 특정 부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때 수술로 치료한다. 쉽게 말해 기도 주변의 구조물, 즉 연구개나 편도, 혀뿌리 등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도가 막힐 때 한다. 또한 환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뒤 기도가 넓어지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확실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될 때만 수술한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코골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수면다원 검사와 상기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모두 받은 환자 중에서 대략 30% 정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아야 재발하지 않는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폐쇄 부위는 연구개다. 연구개는 입천장 안쪽의 말랑말랑한 부위로 연구개 수술은 레이저나 고주파로 연구개의 일부를 절제하거나
영국의 근육을 당겨서 기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국의 폐쇄 다음으로 많은 것은 편도와 혀뿌리 폐쇄다. 편도는 입을 벌렸을 때 목젖 양쪽에 도톰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혀뿌리는 혀의 가장 안쪽 부분으로 후두까지 길고 넓게 뻗어 있다. 편도와 혀뿌리 폐쇄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대개 영국의 폐쇄와 함께 발견되는데 남성은 편도 폐쇄가, 여성은 혀뿌리 폐쇄가 상대적으로 흔하다. 편도나 혀뿌리가 비대하면 코블레이터라고 하는 저온 고주파 기기로 편도를 절제하거나 혀뿌리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한다. 이처럼 코골이 수술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폐쇄 원인에 따라 수술 부위와 방법이 다르다.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한 후에는 기도의 단면적이 넓어지면서 숨쉬는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증상이 개선된다. 하지만 코골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 환자의 체형이나 코질환, 생활습관, 수면 자세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만이라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코막힘이 있으면 이를 치료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수면 자세를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